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추미애가 또 나서고 있어요. 추미애,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추미애 지금 뭐 국민이 불러주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이 누가 부르는 국민이 있어요.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누가 국민이 부릅니까? 여권 안에서도 추미애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 올라간 거 책임져야 된다, 이거 걱정이 많다는데 주제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장관했으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수직으로 급상승하고 있어요. 40%대에 지금 이제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이러다 보니까 추미애는 지금 대권 주자 이 꿈이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못 놓고 다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어요. 뭐라고 지금 이번에는 때리냐? 정치 검사라는 겁니다. 정치 검사. 민주주의를 망치는 독초래요. 추미애 지독한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추미애 그 독성을 알죠,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독성이라 해도 명색이 그래도 법무장관 했잖아요. 법무장관이면 의전서열도 상당히 높아요. 하기야 뭐 조국하는 걸 보면 추미애, 조국, 박근혜 다 보찐 개찐 아니에요? 예, 다 비슷한 사람들.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문재인 대통령 골라왔는지 참 대단한 이 인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밖에 없어요. 추미애가 그래서 직접 그 워딩을 인용해 말씀을 드리면, 30년이 지나서 촛불로 세운 나라의 정치 검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가꾼 민주주의 정원을 망치는 독초다. 야, 누가 어렵게 가꿨나요? 추미애가 가꿨나요? 우리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사랑하는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멋있게. 이 멋있게 만들어 놓은 나라를 지금 추미애 같은 사람들, 친문 강성파들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독초가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예요. 추미애. 예. 그리고 장관을 법무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법무장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가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구나, 법치주의를 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곧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로 옮겨 탄 것이지, 윤석열 총장 개인을 지지한다고 보면 안 돼요. 윤석열 총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유민주를 지키자. 그렇죠? 민주주의를 허울 쓴 신형 독재는 용납하지 말자. 그래서 권력 실세에 관한 수사는 끈을 놓지 말자.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준 메시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추미애 누가 좀 교육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대선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해서 마케팅용으로 쓴다든지 하면 책임을 반드시 국민이 물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추미애 책임을 지금 묻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윤 총장은 사퇴하면서 중수청을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섰지만, 이미 서초동을 중심으로 해서 총장 재임 시절에도 정치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또 이제 정치권은 사실은 자꾸 유혹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윤 총장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기획된 것이고, 정치 군인처럼 정치검사 역시 민주주의 독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년간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하는데 조용히 그냥 되겠냐? 그렇게 조용히 되면 쉬웠을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정말 그때 장관이 본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검찰을 해부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본인의 큰 역할을 한 것처럼 국민을 오판시키는 메시지를 내놓은 사람이 바로 추미애다. 이렇게 추미애의 메시지를 제가 보도해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결속을 다져야 한다, 이것을 이런 추미애의 글을 보면 다시 한번 다지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임종석이가 또 이 박영선, 박원순, 아직도 향기가 난다, 위대한 사람이다, 정책적 제대로 평가해주자, 이렇게 향기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박영선이가 놀래가지고 임종석 그런 얘기 그만 좀 해, 이렇게 했는데도 연타를 날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낙연 이번 위원장이 임종석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요새 좀 조용히 들어갔지만, 이걸 가지고요 노웅래가 뭐라고 했냐면 한 줄 아세요? 이번 보궐선거만 갖고 한 얘기가 아니라 대선까지 보고 한 얘기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도끼를 잡으려고 한 얘기야, 이렇게 했는데요. 대선판 보면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도 되는 건지, 저는 노웅래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요, 이 여당 참 인사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김학의 과거사의
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정한중이에요. 이번에 추미애 때 윤석열 징계위원장을 한 사람이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이 사람을 피의자로 최근에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변필건 부장검사, 이 형사 1부 변필건 부장검사는요 애완견 검사가 아니에요. 똑바른 윤석열파, 말하자면 뭐 윤석열과 같은 사고를 하는 원칙주의자, 법치주의자 이 검사입니다. 변필건이가 2번 24, 23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그 뭐냐면 윤곽근 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왜 고발했느냐? 윤곽근 전 고검장이 바로 윤중천 씨, 건설업자 윤중천, 김학의 성접대 해줬다는 사람, 이 윤중천에가 유착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당시에 이 과거사위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명예훼손 사건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말하자면 이 정한중 교수를 다시 불렀다는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이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양심 있는 검사들이 그래도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찬사와 성원을 좀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추락하다 보니까요, 여권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소 전략도 내놓지만은 협박, 그야말로 엄포 작전도 함께 쓰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남은 2주 여론 관리를 잘해서 이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로, 이 표 차이로 당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망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이제 찬스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악수, 잘못된 이 조치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독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미 여론조사 내용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무능의 실상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심각하게 인식해 오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데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모두 인식의 말하자면 동조화 현상이 이제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심의 이반 현상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오늘 발표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보면 긍정이 34, 부정이 59 해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악의 그런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고 40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사원거와 관련해서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여론이 57%고 아니야 그래도 여당 33, 그래서 거의 절반 차이가 나요. 24%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여당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굉장히 세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무려 20% 정도나 높아요. 그리고 이 중도층의 반발 현상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중도층은 이번 주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26% 나타나서 1주 전에 비해서 민주당 40%, 국민의힘이 21%였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40에서 26으로 빠졌잖아요. 무려 14%가 빠지고 국민의힘은 21에서 29가 올라가서 8% 정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견제론, 이번에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견제론이 57%, 지원론이 33%이기 때문에 이 이 변화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 중도층의 변화가, 예를 들어서 중도층의 변화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은 이 심판론이 57인데요. 중도층에서는 67로 10%나 무려 높아요. 그래서 지난주 52%에서 15%나 올라갔고, 지원론은 지난주 37에서 25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서울 지역이든 부산 지역이든 전국 평균이 됐든 이 견제론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알죠?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제재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광고 문구를 냈냐면 민주야 좋아해라는 5개 광고판을 설치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이거를 슬그머니 지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민주야 좋아해. 이름이 민주야예요. 민주야 좋아해. 그냥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밖에 더 돼요?
광고주 측의 의도와 관계없이 민주화 하면 사람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기네가 만드는 홍보 문건에 들어가 있는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좋아하는 이름, 뭐 뽑힌 이름이 민주, 하나, 현주, 예진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상식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민주야 좋아해.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아, 민주당 선전 문구다. 이런 걸 생각 못 한다고 하면 이 넷플릭스도 사업 접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서야 띄었어요. 이 광고물을. 그리고 이 승인을 해준 데가 어디냐면 바로 서울시예요. 서울시에서 이런 걸 꼼꼼히 봐야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시켰든 안 시켰든지 간에 승인해주는 기관이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아 이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누구하고 했냐면 넷플릭스하고 버스 노동자비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서울시와 그리고 이 넷플릭스 측에서 이거를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서울시 선관위 측에 NGO 같은 데서는 이런 걸 고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런 박영선을 볼 때 대한민국 수도하면 상징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한국을 방위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를 세종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헌재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대한민국 사수의 상징이에요, 서울이. 그런데 이렇게 안보의식이 전혀 없는 박영선이를 갖다가 서울시장에 앉히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35% 정도가 박영선이 지지한다고 하는데 지지하지 마십시오. 예.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천안함 사건, 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정부 당국 국가보훈처에서 한 걸 보십시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의원이에요. 국방의원인데 오늘 행사에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도 가겠다는데 또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현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속성이에요. 김정은이 자극할까 봐서. 왜냐하면 유승민이 하태경 의원이 가면 또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김정은이한테 굽신굽신하는 이 대북 정책과 전략에도 맞지 않아요. 김정은이하고 대화하는데 유승민 하태경이 좋은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론이 지금 난리가 나니까 마지 못해갖고 여론 압박에 밀려서 참석하라. 이게 대한민국의 현 국가기관들이 하는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천안함 유족의 그 희생도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지만은 대한민국 수도 이 안보의 상징인데 여기에 박영선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서울시장으로 35% 주는 것도 아까워요. 그래서 집도끼에 해당되는 우리 민주당 지지층 여러분들도 이런 대목을 염두에 두고 투표권을 행사해 주십사. 집도끼라고 해서 다 박영선 지지하네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 보면 집도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0%가 안 돼요. 박영선 지지하는 층이.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민주당 지지층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런 박영선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십시오. 예. 이런 후보가 무슨 서울시장 후보입니까? 그러니까 3선씩 3번이나 나왔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안보 문제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지방선거는 사실상 살림 잘하는 사람, 내 고장, 내 지역을 잘 지켜줄 수 있는 행정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이제 대권 구도와 맞물리다 보니까 행정력 플러스 정치력 리더십, 그 다음에 정치관과 안보관, 경제관, 능력, 실력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박영선이 되면 안 되고 오세훈 후보가 꼭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단일화 티켓을 오세훈 후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단일화가 성공이 돼서 지금 중도층들의 이반 현상, 즉 중도층들의 뭐라고 하나요?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가는 이 움직임이 눈에 띄게 괄목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지금 숫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국에서 이 단일화 되다 보니까 안보 문제가 이제 조금 중요시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챙겨 들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미사일 도발을 금년도 들어와서 이미 3번이나 했어요. 1월 22일 2발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3월 21일 2방 순항 미사일, 그리고 3월 25일 어제 또 이 2발 이번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즉 우리가 요격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이스칸데르를 기습적으로 시험 발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칸데르의 그 은밀한 그 공격력, 그리고 이 정밀한 공격 능력, 그리고 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향상,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김정은이가 첨단 무기들
전부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대로 이 공언한 대로 북한이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공개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밖에서는 비핵화 협상한다고 해놓고 안에서는 몰래 첨단 핵 미사일 이 고도화 작업을 벌린 거예요. 이러한 김정은의 이중성은 현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은 하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우리 내부에서도 자생적으로 우리 안보 체제를 허무는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로 그 상징이 아니라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공격 능력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지가 성주 사드 기지입니다. 이 성주 사드 기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이미 성주 사드 기지가 언제 설치됐어요? 2017년도에 사드 기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4월에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서 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도 말이죠. 이 장병들, 이 한미 우리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이 장병들의 막사 하나를 제대로 못 짓고 있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성주 사드 기지에 지금 성주 사드 기지 하나 갖고는 대한민국 수도권 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수도권에 한두 개 또 이 사드 기지가 필요한데, 이 문재인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 핵심 책임자들 때문에 추가적인 사드 기지도 못 만들지만 성주에 만들어 있는 사드 기지 그 자체도 지금 현재 군인들이 제대로 주둔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막사를 제대로 못 지니까 지금도 이 미군들은 성주 본래 골프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골프장을 기지로 만들었는데 성주 클럽하우스에서 미군들은 자고 있고, 우리 한국군들은 어디서 자느냐? 컨테이너에서 자고 있어요. 컨테이너에서. 왜냐하면 기지 입구에 반대 단체들,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아예 상황실까지 차려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아니, 지금 북한이 공격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주민들과 반대 단체가 미군 기지를 제대로 보완하는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런 상황실을 당장 철거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이거 누가 해요? 문재인이가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입은 딱 달고 있어요.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산불 정책을 약속하고 왔잖아요. 북한에 중국에 가가지고 산불 정책. 뭡니까? 사드 추가적으로 절대 배치 안 해.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여기 이렇게 발전시키지는 않을 거야. 참여 안 해. 그리고 미국이 MD 들어오라고 하는데 참여하라고 하는데 그거 참여 안 할 거야. 이런 산불 정책을 언급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이런 사람들이.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들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빨간색 버튼 꼭 눌러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